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2016년 새해에는 어떤 소망들을 기원하셨습니까? 건강과 행복,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달라는 소원을 비셨을 겁니다. 이러한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어떤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덕담을 나누고자 패밀리 터치의 김충정 부원장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김 박사님께서는 어떤 새해 꿈을 많이 꾸셨습니까? 네, 사실은 젊을 때는 매년 이 금년에는 새해에는 어떤 꿈을 꿀까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그걸 일기장에 적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다 보니까는 그런 일이 좀 뜸하고 과연 새해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걸 그냥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것으로 새해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네. 네. 뭐 우리 김 박사님께서도 올해 새해 소망 중에 하나가 좀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것보다는 이제 건강 그리고 보람 있는 삶 뭐 이런 쪽에 소망을 많이 비셨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새해 소망을 얘기하고 또 덕담을 해줄 때 돈 많이 버시라 그러고 네. 또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는 뭐 사실은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꿈을 많이 계획을 하잖아요. 새해. 네. 근데 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실천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실천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김 박사님께서는 새해 기원했던 소망들을 대부분 이루어졌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걸 이룬다면은 얼마나 참 삶을 잘 살았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결심을 했지만 날이 좀 지나가면 갈수록 잊어버리고 또는 아예 포기해 버리기도 하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송구영신 예배라고 해서 네. 그때마다 이렇게 새해에 자기의 결심 뭐 이런 걸 적는 그러한 시간을 꼭 갖습니다. 그래서 매번 365일 도전 이렇게 하면서 그 365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걸 적어내게 돼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걸 아시고 1년에 2번씩 하시기도 하고 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게 아니다. 90일 도전을 하자. 네. 그래서 요즘은 첫 새해 송구영신 예배 때 90일 도전 90일 이렇게 해가지고 분기별로 하네요. 네. 그래서 그걸 이룰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렇게 권하시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방법이네요. 네. 분기별로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신선함도 좋을 것 같고 우리가 365일 동안 무엇인가 도전한다는 것이 힘드니까 일단 1단계로 4단계에서 1단계를 90일로 잡는 것.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방법도 상당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2016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첫 주를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 한인 사회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이제 국제적으로는 환경 문제라든가 또는 이게 폭력 문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총기 사건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물론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아픔이라 하면은 우리 주류를 이루고 있는 네일업계의 사태, 또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한인의 분열 사태, 이로 인해서 한인 동포들 간의 분열까지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2016년에는 성장통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뭐
매년 다사다난했다고 이렇게 지난해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참 작년에는 그런 이슈들이 너무 많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어떤 배려가 좀 부족한 것 때문에 오는 네. 거 아닐까. 그래서 좀 더 나보다 상대방을 또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해보는 그리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는다면은 이런 문제들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2016년 한인사회는 배려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2016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서로 역할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크게는 남자의 역할, 또 여성의 역할, 또 젊은이의 역할, 또 중년의 역할, 또 시니어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역할이 이탈이 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또 혼돈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한인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좀 우리가 분리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각자의 그 주어진 여건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여성의 입장도 아니었고 또는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 현재 청년의 입장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데에 대해서 감히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한 시니어로서의 어떤 역할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김충정 박사님께서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그 교재까지 만드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시니어들의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서 활력 있는 삶, 또 그런 그 아주 교육까지 지금 하고 계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아름다운 삶의 그 책을 그 출간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조금 뭐 제 얘기를 해도 괜찮다면은 저는 이제 그 이민을 83년도에 왔습니다. 네네. 보통 제가 이민할 때만 해도 이민의 목적이 대개는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자녀 교육은 아니었어요. 좀 더 미지의 세계지만 한번 도전해보는 세계를 향해서 내 삶을 한번 던져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민을 왔습니다. 막상 떠날 때 과연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가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노력해서 한다 할지라도 산다는 건 먹고 사는 문제만은 아니다. 뭔가 이루어야 될 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떠날 때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좀 살아보자 이런 꿈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자, 거기서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충장 박사님께서는 그래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서울 상대 명문대학을 졸업을 하셨죠. 그렇게 하고 한국에서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네. 기획재정부분에 근무를 하시다가 미국에 오셨어요. 네. 근데 신학도 출신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사역이라고 얘기해서 그것이 무슨 그쪽에 꼭 봉사하겠다. 종교적인 그런 게 아하.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그 어떤 봉사를 하시겠다. 봉사를 통해서 그 청소년들을 좀 깨워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와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아니다. 여기보다 더 내 분야가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 눈을 돌린 것이 시니어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니어들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의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오셔서 뭘 하셨어요? 우선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카드 가게도 해보고 델리 가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거의 지금 30년 이제 그 세탁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뒷조사를 했더니 세탁소도 하셨던 거, 네, 근데 그걸 빼먹으셨어요. 네 세탁소를 했죠. 근데 남의 집 생활은 안 해보셨어요? 종업원 생활은? 네, 종업원 생활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돈이 많으셨나? 아니죠. 네. 저희가 올 때만 해도 그 이민 올 때 네.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돈의 네. 범위가 많이 늘어났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던 집 하나 팔고 그러니까는 그거 가지고 와서 이제 비즈니스 시작했죠. 실패는 안 하셨어요? 실패라기보다 제가 델리 가게 하면서 조금 어려웠을 때에도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손해 보면서도 그런 이유는 비즈니스라는 걸 안 된다고 느낄 때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아마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네. 정리하고 세탁소를 하게 됐던 거죠. 지금은 이제 비즈니스는 리타이어 하셨죠?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고 네. 계십니까? 네. 자, 그러면은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경제학도 출신이시잖아요. 네. 한인사에서 또 지금 비즈니스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한인 사회가 어렵잖아요. 뭐 미국 경제가 다 어렵다고 하지만 특히 이제 마이너리티의 스몰 비즈니스들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2016년의 경기는 좀 어떨 거라고 보시고 한인 사회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를 좀 가져야 된다. 어떤 또 생각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굉장히 거창한 것 제가 사실 같고요.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인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네. 그래요. 전에만 해도 이민을 오면은 노력만 하면은 돈도 벌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참 힘든 상황에 있죠. 네. 그래서 노력만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 노력보다는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는 그렇죠. 것도 중요하죠. 정보를 얻고 물론 그 정보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모든 여건을 합해서 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참 돈 번다든가 이런 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힘들다라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하나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과 여건을 잘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자기 여건을 좀 넘어설 때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를 좀 오버할 때 사실은 비즈니스가 어려워지죠. 네. 우리 한인들이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죠. 비즈니스를 하는데 우리가 좀 죄송합니다만 방송 용어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못 먹어도 고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좋을 때도 있어요. 배짱 또 빨리빨리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가 성급하다라는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의 성실성과 또 부지런함을 또 말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좋은 면으로서도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는데 자기 무게에 맞는 지게를 짊어지자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보면은 이제 그 욕심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는데 참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판단을 잘해서 빠질 때 빨리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정리해 주셨고 아름다운 삶 이게 시니어들에게만 적합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 내용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제가 시니어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이런 죽음 준비학교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나이 든 분에 대한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뭐 새 벽도부터 죽음을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좀 어쩔 수 네.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나 죽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이라고 또는 청년이라고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의 삶을 과연 잘 살았느냐 스스로에게도 물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내가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공동체들이 좋은 그러한 삶을 생활을 영위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니어 하면은 이제 우리 말로 하면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노인은 이제 우리가 뒷방이라고도 말하고 젊은 사람들이 말할 때는 좀 뭐 속옷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세상에서 또 과학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또 문명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또 쫓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소외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록회에 모여서 뭐 장기 두는 것이 소일거리 그것밖에 더 있느냐 이렇게 해서 뒷방 노인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소외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변화를 갖게 해 주는 프로그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21세기는 노인의 세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학자들이. 노인들을 뭐 뒷방에 몰아넣고 네. 그냥 그분들의 건강이나 또는 이 사회에서 필요한 뭐 혜택을 찾아주고 그러는 일이 노인을 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노인의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물론 요즘은 그러한 그 구획을 인생을 나눌 때 뭐 75세부터 이제 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보통 인식해 온 거는 60세가 넘으면 노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60세부터 최소한도 30년 또는 40년을 이제 살아갈 그러한 시간이 이제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긴 노인의 그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참 사회적으로도 큰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 올더인가요? 영 올더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분의 그 구분을 좋아하는데 미국의 여성 심리학자인 유가르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영 올드와 올드 올드 이렇게 시니어를 나눴었는데 네. 이분보다 더 좀 나가신 분은 브로디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영 올드, 미들 올드, 올드 올드 이렇게 그 구분을 해요. 그래서 그건 참 좋은 방법이다. 노인이라고 다 똑같은 노인이 아니라 정말 연소 노인이 있고 중고령 노인이 있고 고령 노인이 있다고 구별하는 것이 그 노인들의 삶을 새롭게 그 정리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역할은 이제 뒷방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참여를 함으로 해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또 우리에게 세상에 아름다운 그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또 이런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넌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라는 말이 그 세 가지 우리에게 많은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 어른들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 세상의 삶은 돈으로서도 살 수 없고 하버드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 어르신들의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잘 좀 수용하고 그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만드는 배려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 스스로 나는 노인이다 하고 물러난 게 아니라 네. 좀 더 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스스로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물론 올드 지금 조금 아까 구분한 대로 올드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직도 영 올드들이 주도돼서 노인 그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이제 노인애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한인 사회에서 이렇다 할 참여를 많이 하지 못하고 계세요. 아쉽게도. 그래서 2016년은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한인 사회에 좀 더 봉사를 통하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이제 노인이 돼도 발란티어로 뭐 병원에 가서 일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우리 미국 동포들은 사실상 언어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제한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올드들을 위한 봉사 같은 것은 찾아보면 많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각 그 어르신들의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또 말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른 3명과 상의를 하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른에게는 분명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책에서도 알 수 없는 훌륭한 지혜의 답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우리 한인 사회가 발전하고 2016년이 뭔가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을 잘 모시고 어른들의 지혜를 잘 응용하고 듣는 2016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젊은 분들이 그런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노인들의 또는 이 사회 그 어른들에게 지혜를 구하려는 그런 열린 마음들이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동포들한테 덕담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그래요. 저는 2016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더 좋은 사회, 내가 있어서 더 즐거운 가정, 내가 있어서 즐거운 나의 친구, 나의 자녀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내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한다면 2016년은 좀 더 밝은 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소원해 봅니다. 네,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그런 2016년이 되도록 저도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충정 박사님께서도 김 박사님이 있어서 이 사회가 멋지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많은 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2016년 첫 시간에 마련된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충정 박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하시는 소망 모두 이루는 2016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